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대별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시대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 먼저 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이제 은퇴를 앞둔 그런 세대고요. 전체 인구 비중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전쟁을 겪진 않았지만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경제적인 약간 부흥이 있으면서 출산율이 엄청 올라갔죠. 특징이라면 전쟁이 끝나서 모든 게 다 폐허가 됐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고용의 안정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음식점 같은 데 가도 젊은 세대들은 막 예뻐 보이고 이렇게 사진 찍기 좋은 음식을 선호하는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푸짐하고 이제 가격이 저렴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가성비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베이비붐 세대도 이 스마트폰의 홍수 속에서 어쨌든 적응을 하고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TV나 라디오나 이런 오래된 올드 매체들에서 끌어올 수 있죠. 매체별로 모든 연령대가 다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비중이 다른 거고 유튜브도 5, 60대 분들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주로 이제 베이비붐의 특징은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에 있었던 분들이라 약간 협동심 그런 게 되게 강해요. 밴드 같은 그런 모임에 특화된 어플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죠. 동창회나 동호회 네. 그런 집단 모임에 관련된 네, 그렇죠. 것들 인터넷 쇼핑을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본인들이 사고 싶은 거를 검색을 해서 결국에는 자식들한테 알려주겠죠. 저희 장모님이나 어머님이나 문자가 옵니다. 뭐를 갖고 싶은데 뭐가 제일 좋냐라고. 그럼 결국에는 저희 세대한테 마케팅을 잘한 업체들이 또 그게 또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봐야 되니까. 제 자식은 안 그렇거든요. 10대인데 정확하게 URL을 탁 집어서 예, 아니면 이게 갖고 싶다, 이게 갖고 싶다 명확하게 내려줘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서 최저가만 검색을 하면 되는 거죠. TV나 매체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들렸으니까 예,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나 결국에는 TV나 다른 전단지, 옥외 광고 그런 것들을 보고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옛날엔 그렇게 구매를 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습관으로 이어졌는데 사실 인터넷을 열어보면 뭐가 좋은지 모르고 뭐가 진실된 정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좀 내가 필요 없다, 이건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매를 안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뭐 핑크 덤벨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그거 얼마냐 그러면은 기왕 잡을 거면 여기 지압봉도 있어야 되고 얘 너무 쓰레기 아니냐 그런 거 같아요. 합리적인 소비를 좀 많이 지향을 하시는 거고 감성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마케팅이 더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직관적이고 디자인적인 측면보다 그런 기능적인 측면, 그냥 좋다가 아니라 이게 어느 부분이 좋다, 왜 좋다,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뚜렷하게 전달을 해야 좀 더 어필이 되죠. 효능, 효과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식당으로 따지면 이 음식을 먹으면 뭐 간에 좋다든지 맞아요. 뭐에 좋다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네. 알면서도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왕 먹는 거면. 이제 제가 X세대, 386세대인 것 같아요. 41세부터 60세 정도까지로 제가 딱 이제 그 시작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세대들이 모르는데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라떼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신기술이 막 들어오는 시기에 젊었었거든요. 고등학교 넘어오면서부터 핸드폰이 생기고 PCS가 생기고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고 PCS가 뭐죠, 근데? PCS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막 외계인이랑 소통도 하고 그러는 거 있는데 사이언이라고. 사이언 작고 가볍고 다양하고 내 맘에 쏙 드는 PCS 폰. 통신사가 다르면 문자도 안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겪고 웰빙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막 불고 막 별의별 바람을 다 맞고 자랐거든요. 거의 격동의 시기죠. IMF도 체감적으로 겪었었고 제 나이 때가 88올림픽 직관하면서 기억에 남는 세대입니다. 그때 9살이었는데 막 비둘기 이렇게 막 타고 그러는 거 비둘기가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이 세 명의 성화 점화 주자들. 비둘기들이 성화대 주위에 있는데 성화 점화되는 순간 비둘기들이 베일까 걱정이네요. 점화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오렌지족도 있었고 야타족, 낑깡족 뭐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족들 많이 유행을 했었고 ADSL 스티븐 씨가 막 광고하고 그랬거든요. 빛보다 빠르다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환경 파괴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 한강 이렇게 쓰레기 올리는 거 있죠. 예, 그런 사진이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한강물이 깨끗해졌다고. 저는 굴렁쇠 소년과 동갑입니다. 개성이 되게 강했고 머리도 휘황찬란했어요. H.O.T에 열광했었고. 저도 H.O.T 팬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네. 저는 고3 때. 온라인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프라인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익숙해지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4년에서 5년 정도? 제 윗세대들은 아마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마케팅에 무지하거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약간 걸쳐있는 그런 네, 디자인은 또 되게 예민해요. 거기다가 기능성까지 따져요. 뭔가 복잡한 소비 심리를 가진 본격적인 디지털화로 접어드는 그런 세대예요. 대한민국의 경제적, 문화적 그런 부흥의 시기였어서 아까 그 오렌지족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모 세대의 경제적 부흥에 힘입어서 누리고 사는 누리고 세대죠. 사는 오렌지족이라는 별명도 얻고 브랜드에 되게 민감했어요. 바지가 뭐 501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꿰고 다녔거든요. 레고도 겪었고 자칙이나 그런 것도 같이 하던 막 혼재된 시대였어요. 혼돈의 시대? 그러면 이제 이 X세대와 386 세대를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어떤 거를 확 꼬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97년도 IMF가 터지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죠. 예. 그래서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적인 부분이 많아요. 유년 시절에 풍요로움을 겪었던 사람일수록 더 그리워하죠. 네. 옛날에 못 가졌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두 패턴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리가 됐을 때 취미생활을 좀 이렇게 즐기고 싶어하는 옥션의 통계에 따르면 40, 50대 피규어 구매가 전년 대비 123%나 증가했어요. 쿠팡의 통계인데 드론 구매자의 41%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전쟁 세대가 과거를 그리워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보릿고개가 지긋지긋하다고. 보리밥 네. 꼴도 보기 싫다고 해서 나 보리밥 좋아하는데 보리밥집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엄마랑. 가족 공동체, 집단 공동체, 회사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런 것들에 대한 관념이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회사를 오래 다녀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 끝까지 진득하니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부모들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캠핑족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면서 막 고가의 텐트들을 집은 못 사는데 텐트는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특징이 조직과 나를 공동의 인격체로 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그런 것들을 배워왔어요. 우리 반이 1등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학년 바뀌면 입 싹 닫고 다시 적이 되고 또 학교와 학교 간에 대항을 할 때는 우리 학교가 빛이 나야 된다. 그런 것들을 되게 주입을 받고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대가족으로 살았던 맞아요. 시절들이에요. 청년이 되었을 때는 60항쟁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겪어서 좀 더 공동체, 학연이나 지연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집단주의 때문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등장하고 맞아요. 또는 뭐 동창 모임, 단체석 완비 이런 문구들이 좀 생겨났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 감수성이나 그런 것들을 잘 접근을 하시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세대에 맞게 그 타겟에 맞게 발전을 시키거나 어떤 매체에 광고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어려운 소비자인 것 같아요. 기능성과 감성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소비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받지 못해서 구매를 하지 못하고 절절 매는 세대가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베이비붐 세대, 386과 X세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Y세대와 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